높아지겠고 대전, 광주 27도, 대구 29도, 강릉 26도 등 한동안 선선했던 동해안 지역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권, 경북 서부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서울에는 18.5mm의 비가 내렸고요. 오늘 서울에 내린 비의 양은 0.5mm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여의도 인싸 하태경의 정치 인사이드. 네, 여의도의 정치인싸 하태경의 정치인사이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매달 월간으로 모셔서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들 예리한 하태경 의원의 시각과 말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예,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대통령 기자들과 만남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봉화마을 갔을 때 그 지인 누구냐고 논란이 한 2, 3일 동안 계속됐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약간 좀 너무 사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부속실도 없는 상황에서. 예. 그래서 기자들 다 공동 취재단으로 그때 간 거고.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러니까 것들. 비선 비판도 하던데. 예. 최순실이 공개적으로 동행하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비선이 예. 무슨 공개적으로 동행하고. 그렇죠. 예. 비선이 아니니까 예. 공개 동행을 한 거고. 예. 비선은 아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아는 지인이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핵심 문제는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안 두고 싶은 것 같아요. 본인이 공약을 했고. 예. 근데 이제 부속실을 안 두니까 팬클럽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개인 회사 직원들이 이제 부속실을 대체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팬클럽이 공개하고. 아니 근데 국정원에서 신원조회만 하고 거의 2명을 채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셋 중에 둘은 채용을 했다는 거죠. 셋 중에 둘은 채용했다? 네. 이제 문제는 채용을 했어도 네. 지금 구조는 다른 일이 있고 본업이 있고 이제 김건희 여사는 이런 부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 구조는 그렇게 돼 있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채용이 되면? 전업으로 예. 김건희 여사 업무를 하는 직원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없고.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2명이 채용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예. 핵심은 이제 그 2명은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일도 함께 보는 걸로 채용이 된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일도 함께 보는 걸로? 그러니까 제1부속실에 부속실에 전담팀을 두든지 제2부속실을 별도로 하든지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죠. 같은 거죠. 그건 이제 본질적으로 같은 건데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안 두기로 공약을 한 거는 그것만 전업으로 하는 팀은 안 두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여태까지 공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투잡을 뛰는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제2부속실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이제 원래 공약이고 그 공약을 지키고 싶은 의지가 대통령 본인은 강한 거예요. 강한데 굳이. 근데 문제는 자꾸 잡음이 나오니까 주변 참모들이나 저도 그렇고 그냥 민주당 요구대로 해라. 민주당 요구가 뭐냐면 공약 못 지켜서 죄송하다. 실제로 이제 업무를 해보니까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공약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그래서 그냥 안 지켜도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좀 약간 네. 강한 좀 강박이 좀 있어요. 거기에 관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공약뿐만 아니라 다른 공약도. 아니 사실은 병사 월급이라지 그거는 거의 지금 지키지 못하는 그거는 뭐 쪽으로 100% 안 지킨 건 아니고 네. 그잖아요. 이제 그런 공약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공약은 네. 뭐 절반은 지킨 거 아니에요. 그까지 가겠다 200만 원까지 가겠다는 거니까 이제 지킨 거고. 그래서 저는 좀 우리 당 내에서도 제2부속실이 전담 조직을 두지 않으면 계속해서 팬클럽 이야기 나오고 네. 계속해서 뭐 개인 회사 뭐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뭐 물가도 엄청 오르고 민생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요. 뭐 자기 부인 하나 제대로 못 챙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 코바람 콘텐츠 직원 중에 그 개사과 찍은 사람이 이게 지금 채용된다는 거는 맞아요? 그 보도는? 조선일보 보도?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2명 중에 한 명이 개사과 찍은 그러니까 사람. 개사과도 네. 그 당시에 그냥 황당했잖아요. 뭐 전두환 그렇죠. 대통령 발언 나오고 뭐 그런 상황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제가 그때 그게 무슨 의미로 올렸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대통령에게? 아니 그러면 그 안에 캠프 사람들 캠프에 잘 아는 그 이제 사모 쪽을 관리했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개 사과라는 게 강아지 개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반려견을. 자식처럼. 자식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사과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이제 강아지를 자식처럼 사랑한다는 의미에 그런 의미가 담긴 사진이에요. 근데 문제는 타이밍이 잘못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대선 당시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팀이 공조직, 선거 캠프 공조직하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소통이 없다 보니까 그냥 거기는 개인의 사적인 것만 올렸거든요. 꾸준히 그렇죠. 주로 이제 강아지 사진만 올렸어요. 그러니까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시 시기적인 그렇죠. 맥락을 올리는 바람에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공적으로 통제됐으면 지금 시기에 무슨 사과를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개가 사과 먹는 거 하면 큰일 난다. 근데 이제 그런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공조직과 연결이 안 되면 소통이 안 되고 자꾸 사적인 조직을 쓰게 되고 그럼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저는 부속실을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출근길에 기자들 만나서 이렇게 그 소통은 저는 참 좋다고 보거든요. 이 전임 대통령들과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좋게 평가를 하는데 근데 말이 좀 그 화법이 좀 거칠고 막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뭐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할 필요가 없는 말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말 실수는 뭐 출근길이든 뭐 기자회견을 하든 인터뷰를 하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매일 뭐 어떤 입장을 발표한다, 질문에 답변한다 하면은 사전에 미리 예상 질문 같은 걸 검토를 할 거예요. 그렇겠죠. 검토를 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그 출근길 기자 답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인터뷰나 그 기자회견 같은 데서 실수 안 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만 유독 실수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또 공식이 일정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팬클럽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도 요거는 좀 관리를 팬클럽 관리하는 게 불가능하죠. 팬클럽은 자발적인 모임이라서. 이쪽에 그러니까 사진이 먼저 간다든가. 그러니까 그걸 관리해야죠. 그래서 이제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2부속실에서 사진을 관리하면 팬클럽이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당내 문제 중에서는 혁신위가 출범 이거는 구성이 뭐 최고위원들이 추천해서 이거는 부드럽게 가는 겁니까? 약간 결국 보니까 최고위원들이 다 동의를 했더라고요. 개별 추천을 다 완료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당대표 독단이 아니라 최고위 합의회에서 혁신위가 출범하는 걸로 마무리가 잘 됐더라고요.
그럼 공천 룰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 의원님들 중에서는 이제 이 대표가 주도하는 혁신에 의해서 공천 룰을 만들면 이제 이 대표 비판했던 분들도 꽤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불리한 룰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항상 공천 룰을 만들다 보면.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정치 나쁜 관행 중 하나가 막판에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 이제 공천 직전에 룰을 만들다 보면 뭐 전당대회 직전이나 지금 민주당이 좀 애를 먹고 있는 게 그런 항상 거죠. 짬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룰이 이해관계가 이제 확연하게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유리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룰이 엉망인 거죠. 그래서 미리 룰을 만들어야 공정하게 깊이 있게 토론하고 이게 룰이잖아요. 그렇죠. 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공천 자격시험 지방선거 때 말이 많았는데 미리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은 뭐 효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떨어져가지고 비례 떨어진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다며요. 그래서 미리 룰을 만들어 놓으면 현역 의원들도 미리 예측 가능한 룰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근데 그 시험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그냥 궁금하더라고.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예를 들어 정책, 뭐 우리 당의 대미 정책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북 정책. 그러니까 정당의 강령이나 이런 걸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우리 당은 당규, 그리고 우리 공약, 정책 이런 것들. 재밌네. 공부해 놓으면 교양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최고위원 추천목 두고 뭐 이준석 안철수 갈등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뉘앙스가 약간씩 달라요.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거하고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거하고. 일단 정점식 그다음에 김윤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왜 두 사람이나 추천했냐? 그다음에 왜 국민의 당 쪽을 추천을 하지 국민의 힘 쪽을 추천을 했냐?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안철수 의원은 아니 국민의힘 의원 추천한 것도 잘못인가? 출신 어제 이제 권성동 의원 대표 이야기한 거 보니까 그 일단 먼저 확정을 해야 되는 게 최고위원 숫자를 9명으로 할지 11명으로 할지. 이게 현재 당원 당규에는 이제 10명 이상이 안 돼요. 11명은 안 되게 돼서 현재 당원 당규는. 그래서 근데 9명으로 기존에 9명대로 하면 2명을 다 못 해요. 그중에 1명밖에 못 뽑아주고 그래서 2명을 다 뽑으려면 당원 당규를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당원 당규를 바꾸려면 최고위원회에서 일단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좀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뭐 누가 됐든 간에 어렵게 통합을 한 거기 때문에 합당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안 대표가 추천한 두 사람을 다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좀 발언이 너무 과했다는 건데 좀 이건 좀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할 필요가 있고 그분이 당시에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죠. 단일화 되는 상황에서 단일화 안 될 거라고 보고 이제 안 대표 지원 사격을 한 건데 결국 단일화 돼서 아마 본인도 굉장히 머쓱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분 잘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오판을 했다 당시에 죄송하다 이제는 뭐 합당을 했으니까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뭐 사과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11명으로 확대된다면 그냥 안 대표 요구를 들어주는 게 저는 이 가지고도 계속 뭐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정점식 의원이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렇죠. 합리적인 분이고 뭐 누구 뭐 시키는 대로 하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11명으로 늘리는 게 국민들한테 박수 받겠냐 이 어려운 상황에. 그건 또 고민이 좀 됩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잘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들레가 결국은 이제 무산은 아니지만 하여간 장제원 의원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거 할 때 출범할 때 이준석 대표도 반대를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그 두 분 다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언론에서는 또 이렇게 보네요.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전략적 제휴연대를 해서 차기 당권을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몰아주는 어떤 전략인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정치공학적으로는 이렇게 보던데. 그러니까 제가 요 이슈 막 시끄러울 때 제가 유럽 출장 가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사무실에 여기 입회 원서가 왔대요. 예. 제가 가입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활성화가 가입하려고 그러셨어요. 그 누구 보고 가입하려고 그러시나요? 둘 다 친해요. 그 강사하는 이영호나 이철규 의원이나 그러시구나. 뭐 굉장히 친하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오해를 불러온 게 당정대 협의 창구가 되겠다. 고문구. 그거예요. 이제 당정대 협의 창구는 원내대표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그러면 원내대표는 반대할 수밖에 없네. 원내대표가 둘이란 말이야. 고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네. 당정대 협의는 자기가 하는 건데 기분 나쁠 수밖에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처음 출범할 때부터 당정대 협의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의원들 순수 거기는 청와대 대통령실 정부 인사들도 함께 가입한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되게 처음 출범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 아니면 그냥 순수 의원 모임으로 출범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그리고 오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그 여가부에서 민주당 대선 공약 도왔다는 거. 다른 부처도 있다라는 거를 하태경 의원이 뭘 좀 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부처가 있다? 더 있다? 그냥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다른 부처 몇 군데에서도 좀 단서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좀 확대하는 것 같고. 몇 군데? 최소한 두 군데 이상 더. 두 군데 이상? 더 있는 것 같아요. 뭐 주요 부처, 주요 경제 부처. 부처는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여가부 확보하신 뭐 자료가 있는. 그 자료는 뭐냐면 여가부 그때 이제 공약 개발 도와줬다. 뭘 비밀리에 했다.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다른 부처에도 질의서를 다 보냈었어요. 모든 부처 다. 혹시 이런 활동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안 했다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부처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책임을 아무래도 선거에 개입을 안 되니까 공무원 중립 위반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선거에 개입하려고 막 속이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공약 개발하고 나서 이제 의견을 구할 거 아니에요. 다른 자문위원들한테. 그러면 이 공약은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를 미리 이야기를 해둬라. 뭐 이런 식으로 자문위원들한테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 거짓말 한 거죠. 그만큼 비밀리에 은밀하게 이제 공약 개발을 도와준 근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엑스파일 있잖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좀 불편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심각한 명예훼손이죠. 심각한 명예훼손. 심각한 명예훼손이죠. 이거 특히 이 자료들을 근데 구조적으로는 폐기를 해야 되는 거 맞죠? 문제는 박지원 원장이 우리 정보위 와서는 자기는 하나도 안 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본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또 그래서 원장은 어떻게 해서 그거를 봤는지 이 부분도 조사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엑스파일이기 때문에 이제 보면 안 된다. 호기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한 사람 두 사람 보는 사람이 늘다 보면 그분들 또 퇴직하고 나서 그걸 또 악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원래 말을 많이 보통 이제 신중하게 말을 하는 사람 생각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말이 많다 보면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사고 치는 거죠. 근데 박지원 원장 내 주변에 황당했어요. 저하고 전혀 남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사과하면서도 뭐 정치 이력이 복잡하다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한 거다. 뭐 복잡하다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데 이혼 뭐 이런 것까지 해서 특정인에 대해서는 정보위원 특정인에 대해서는 그런 대화 나눈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 명예살인을 하시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태경의 정치인사이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